제발요. 동생들 분유 먹여야 해요. 계산대 앞에 선 소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훔친 카드 들고 와선 결제를 해달래? 마트 점원이 고개를 획 돌리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이 카드가 진짜 너네 엄마 거라고? 웃기고 있네. 등 뒤로 아기띠에 안겨있던 쌍둥이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녀는 가슴에 꼭 아는 분유통을 붙잡고 떨었습니다. 제발요. 이건 진짜 엄마 거예요. 15살 소녀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고 고아 3남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달동네 옥탑방, 낡은 철문 안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15살 소녀 윤시아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분유통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시아는 빈 분유통을 들어 흔들어 봤지만 가루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쌍둥이 동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생후 300일밖에 안 된 서유리와 서한이는 이불 위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가 손으로 아이들 이마를 짚어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시아는 황급히 젖은 수건을 짜서 아이들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시아는 벽구석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품이 담긴 봉지였습니다. 봉지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헌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아가 봉지를 뒤지던 중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카드를 꺼내자 유품 봉투 안쪽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못 버틸 때만 쓰렴. 시아는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써도 되나 엄마가 화내시진 않을까. 그때 서한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시아는 낡은 포대기를 꺼내 서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두 아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아는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마트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담벼락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취한 남자였습니다. 이 밤중에 애는 어딜 가냐? 남자가 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옆을 재빨리 지나쳤습니다. 쯧쯧 요즘 애들. 뒤에서 남자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저 앞에 마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트 자동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시아는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마감 정리를 하던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시간엔 계산 안 돼요. 직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는 급하게 분유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선반에 딱 하나 남은 분유통이 보였습니다. 시아는 그 분유통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제발요, 동생들이 굶고 있어요. 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시계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빨리 하세요. 시아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카드를 이리저리 살피던 직원이 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거 진짜 부자들만 쓰는 카드야, 훔친 거지. 직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감 정리를 하던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거예요. 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생들 지금 굶고 있어요. 제발요. 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등에 업힌 서한이가 그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유리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카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윤혜수. 직원이 카드 이름을 읽었습니다. 너 이름이 윤혜수야? 아니요, 우리 엄마예요. 시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시아는 분유통을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은 영수증을 건네주며 CCTV 쪽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유통을 목에 건 채 서둘러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큰 길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업은 채 옥탑방으로 돌아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시아는 골목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조금만 참아.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두 아이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그냥 지나가는 차련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아직도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분유를 타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씩 젖병에 따랐습니다. 분유가루를 넣고 젖병을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우는 쌍둥이들에게 젖병을 하나씩 물렸습니다. 아이들이 간신히 젖병을 빨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야. 시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큰 차 여러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뭐지?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시아는 겁이 났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누군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수 씨 자녀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동생들을 꼭 안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들이 무전기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드 사용 위치 확인됐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회장님, 여기입니다. 시아는 혹시 아까 카드를 훔쳤다고 의심한 마트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시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연 것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경호팀장 진무성이었습니다. 그 뒤로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윤혜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수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내 딸이었구나. 남자가 사진을 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팀장이 황급히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시아는 방구석에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시아를 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혜수 딸이구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시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희 외할아버지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라고요? 외할아버지요? 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이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내 엄마가 10살 때 찍은 사진이다. 남자가 사진을 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는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재벌 딸이었어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내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 찾지 못했다. 남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카드가 사용됐다는 알림을 받고 달려왔다. 남자가 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때 경호팀장 진무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십시오. 진무성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시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외할아버지와 그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할아버지라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일까요? 시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호팀장 진무성이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과 빈 냉장고, 그리고 금방 탄 분유가 놓인 낮은 식탁이 보였습니다. 진무성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진무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 서인규는 쌍둥이들이 누워있는 이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유리와 서한이는 젖병을 빨며 가까스로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인규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증손주들이구나. 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인규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정말 할아버지 집에 가야 하나요? 서인규는 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추운 겨울에 이런 곳에서 계속 살 거냐? 서인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동생들도 아픈데 병원도 못 가잖니? 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분유 하나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짐은 많지 않습니다.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이랑 엄마 사진이 전부예요. 진무성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시아의 낡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사진과 유품이 든 검은 비닐봉지도 챙겼습니다. 아기들 담요도 챙기십시오. 서인규가 지시했습니다. 추우면 안 됩니다. 진무성은 쌍둥이들을 포대기에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시아는 서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서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제가 안고 갈게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인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와줄 것이다. 서인규가 손짓하자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조심히 모셔라. 서인규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명은 서유리를 안았고 다른 한 명은 서한이를 안았습니다. 시아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경호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일행은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웃집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시아야, 어디 가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장 입은 남자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지만 시아는 대답할 틈도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시아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쌍둥이들은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안고 옆차에 탔습니다. 시아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탄 차를 불안하게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라. 서인규가 시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도착할 것이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낡은 달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넓은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시아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갈 곳인가요?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인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살 곳이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큰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차가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가운데에는 분수가 있었고 주변에는 예쁜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있구나. 차에서 내리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 복장을 한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집사가 말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경호원들이 쌍둥이들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조용했습니다. 비서를 불러라. 서인규가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안경을 쓴 중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방을 마련해주게.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방으로.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비서가 시아를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복도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방 안에는 큰 침대가 2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른용이고 하나는 아기 침대였습니다. 벽지는 연한 하늘색이었고 커튼은 하얀색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쌍둥이들을 아기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들은 잠든 채로 작은 숨소리를 냈습니다. 옷은 옷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씻으시려면 저쪽 문이 화장실입니다. 시아는 멍하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지내도 되나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아가씨 집입니다. 비서가 나간 후 시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예쁜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인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먼저 이거라도 먹어라. 시아는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런 곳에서 살았을까요? 천천히 먹어라. 서인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마. 시아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아가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집을 나가셨어요? 서인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엄격했다. 서인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반대했지. 그래서요. 내 엄마는 그 사람과 함께 집을 나갔다. 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을 찾았다. 서인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지. 그러다 오늘 카드 알림을 받았어. 서인규가 시아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그 카드를 쓴 거구나.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 내 엄마가 너희를 지켜준 거다. 서인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야. 푹 쉬어라, 내일 이야기하자. 서인규가 방을 나갔습니다. 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죽그릇을 다 비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살던 집이에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이 천장을 보며 잠들었을까요? 쌍둥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는 아기 침대로 다가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우리 괜찮을 거야. 시아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애들을 데려오다니. 서인규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손주들이요. 손주요? 확인이나 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딸 하나 못 찾아 평생 후회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라도 손주들을 찾은 거 아니요. 쯧쯧. 여자가 혀를 찼습니다. 시아는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자신들이 오는 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아는 잠을 설쳤지만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쌍둥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옷가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옷부터 갈아입으시지요. 비서가 옷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깨끗한 원피스와 카디건이었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아는 옷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은 처음 입어봤습니다. 아기들은 제가 돌봐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쌍둥이들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탔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지요. 시아는 서유리를 안고 서한이를 업었습니다. 비서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식당에는 큰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죽과 반찬, 과일과 우유까지 있었습니다. 서인규가 식탁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느냐? 서인규가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앉아라. 서인규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우미 한 분이 다가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아기들 봐드릴게요. 도우미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는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걱정 마라.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여기 분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시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인규의 아내 오명숙이었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누구랑 식사하세요?
명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손주들이요. 서인규가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시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윤혜수 딸이에요. 명숙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인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식탁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야 옆이 아닌 가장 먼 자리였습니다. 아직 애들 건강검진도 안 했는데.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병 옮을까봐. 그 말을 들은 시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서인규가 인상을 썼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이요. 그래요? 그럼 병원부터 데려가 보세요. 명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아야 많이 먹어라. 서인규가 시아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인규는 회사에 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편히 쉬어라. 서인규가 시아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한테 말하고. 네, 할아버지.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인규가 나간 후 명숙이 시아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지 마. 명숙이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떡해. 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들었어. 명숙이 다그쳤습니다. 네. 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숙은 그대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아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우미가 다가와 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도우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이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과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쌍둥이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저택 구경하실래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이곳저곳 안내해 드릴게요. 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명숙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인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 구경은 괜찮아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정원만 안 나가시면 돼요.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도우미에게 맡기고 비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비서는 2층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쪽은 회장님 서재입니다. 저쪽은 손님 방이고요. 복도 끝에 있는 한 방 앞에서 비서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방이에요.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느낌이 났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아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사진 속 소녀는 시아의 엄마 윤혜수였습니다. 여기가 아가씨 어머니 방이었어요.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대로 보관하라고 하셨죠. 시아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는 공책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한테 혼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으신다. 언젠가 이 집을 떠날 것이다. 시아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이 집에서 힘들었구나. 이 집에서 엄마 냄새가 나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시아가 돌아보니 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명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서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명숙이 비서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시아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명숙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을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서유리가 계속 보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또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시아가 당황했습니다. 시아는 복도로 나가 도우미를 찾았습니다. 저기요, 동생이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도우미가 방으로 와서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부인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도우미는 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가 돌아왔습니다. 부인께서 그냥 약 먹이고 재우래요. 도우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동생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우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는 명숙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시아예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 많이 아파요. 시아가 애원했습니다. 병원에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안 돼.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저 아이들 데려가면 언론에 퍼져. 회장님 체면이 어떻게 돼? 하지만 시끄러워.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 그때 복도 끝에서 경호팀장 진무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진무성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말을 안 들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진무성이 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파요.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무성은 시아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동생 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둥이들은 계속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시아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창문 옆에 배수관이 있었습니다. 시아는 서유리를 포대기에 묶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손으로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베이고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시아는 다시 올라가 서한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업은 채 저택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문은 경비가 지키고 있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뒷담장 쪽으로 갔습니다. 담장이 낮은 곳을 찾았습니다. 시아는 온 힘을 다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우유 배달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아저씨.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6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우유 배달 아저씨 박봉식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박봉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동생 좀 살려주세요. 시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봉식은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타요. 박봉식이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엔 병원이 문 닫았어요. 박봉식이 말했습니다. 보건소로 가요. 거기 아는 선생님이 계세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박봉식의 우유 배달 트럭은 어두운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시아는 뒷좌석에서 쌍둥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서유리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아저씨 빨리 가주세요. 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곧 도착해요. 박봉식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건물 앞에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달동네 보건소였습니다. 박봉식이 먼저 내려 보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박봉식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장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봉식 씨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은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요. 박봉식이 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은정은 시아가 안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안고 보건소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침대에 아이들을 눕혔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체온계를 꺼내 아이들 체온을 쟀습니다. 39도가 넘었네요. 은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아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팔다리를 만져보고 배를 눌러봤습니다. 이 아이들 영양실조 상태예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굶긴 거예요? 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에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데요. 시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택에서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던 것입니다. 명숙이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도우미들도 명숙 눈치를 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는 것보다 지금 치료가 먼저예요. 은정이 재빨리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바늘을 서유리 팔에 꽂았습니다. 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시아가 서유리 손을 잡았습니다. 서한이에게도 링거를 꽂았습니다. 일단 수분과 영양분을 넣어줘야 해요. 은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열을 내려야 하고요. 은정은 해열제를 물에 타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힘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아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은정은 시아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당신 누구예요? 저요. 시아가 망설였습니다. 윤시아예요. 윤씨요. 은정이 뭔가 생각나는 듯 말했습니다. 혹시 윤혜수 씨 아세요? 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엄마예요. 그럼 그때 그 아기가 당신이었구나. 은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윤혜수 씨가 여기 오셨었죠. 당시에 심장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야 했는데. 은정은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했어요. 시아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서류에는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부 사유란에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 거절자 오명숙. 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명숙은 외할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보증인이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은정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윤혜수 씨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시아는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엄마가 병원 못 간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보증인만 있었으면 수술 받을 수 있었어요. 시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이건 증거예요. 은정이 서류를 복사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내 엄마를 일부러 끊어낸 증거니까. 시아는 복사된 서류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요. 저 다시 가봐야 해요. 시아가 일어섰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챌 거예요. 조심해요. 은정이 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봉식이 다시 트럭에 시아와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박봉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시아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택 뒷담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는 다시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배수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서둘러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시아는 잠든 척했습니다. 도우미는 방을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시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숙과 경호팀장의 감시가 점점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아는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이들도 깨어났습니다. 다행히 열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안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인규는 이미 회사에 간 후였습니다. 식탁에는 명숙만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우미가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어. 명숙이 물었습니다. 네. 시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명숙은 시아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래. 명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아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에서 경호팀장 진무성과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진무성이 불렀습니다. 네.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밤에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진무성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시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는 주머니에서 은정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증인 거절자 오명숙. 이 서류를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믿어줄까요? 시아는 서류를 엄마 유품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택 현관으로 화려한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22살 한세린이었습니다. 명숙의 조카였습니다. 세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세린이 밝게 소리쳤습니다. 나왔어요. 명숙이 반갑게 세린을 맞았습니다. 어머, 우리 세린이 왔구나. 명숙이 세린을 안았습니다. 유학생활 어땠어? 좋았어요.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응, 급한 일이 생겼어. 명숙이 세린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명숙의 방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린아, 큰일 났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손주들을 찾았대. 손주요? 세린이 놀랐습니다. 네가 상속받을 거라고 했잖아. 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저 애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 상속은요? 그러니까 말이야.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들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해.
세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에서 시아가 쌍둥이들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손주예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그래, 저 애가 윤혜수 딸이래.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모. 세린이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래, 우리 세린이 똑똑하니까. 명숙이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인규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린이가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그래, 세린이가 왔구나.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식당에는 모두 모였습니다. 서인규와 명숙, 그리고 시아와 세린이 함께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세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세린아. 서인규가 대답했습니다. 세린은 시아를 쳐다봤습니다. 안녕, 나는 세린 언니야.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세린은 시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시아가 보였습니다. 너 옷이 너무 낡았다. 세린이 말했습니다. 내가 옷 줄까? 괜찮아요. 시아가 거절했습니다. 이게 편해서요. 세린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역시 가난한 애구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린은 계속 시아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애를 쫓아낼 수 있을까? 세린의 머릿속에 계획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린이 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아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시아는 그 눈빛을 보고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은정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옷 몇 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아야, 일어났어. 세린이 밝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안 입는 옷인데 너 줄게. 시아는 옷을 보고 놀랐습니다. 새 옷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세린이 웃었습니다. 나는 옷이 많아서 안 입어. 그래도 그냥 받아. 세린이 옷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세린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쌍둥이들이 누워있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애들 귀엽다. 세린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져봐도 돼. 네.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세린은 서율이 손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근데 시아야. 세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진짜 손주인지 확인했대. 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DNA 검사 같은 거. 세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대. 시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래. 세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시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DNA 검사를 했을까요? 나는 내 편이야. 세린이 시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세린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세린은 시아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린이 방을 나간 후 시아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DNA 검사를 한 걸까요? 외할아버지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인규와 명숙, 그리고 세린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야, 여기 앉아라.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시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우미가 밥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아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왜 그러니? 서인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아가 물을 마셨습니다. 세린이 걱정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어머, 미안해. 세린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국감 볼 때 실수했나 봐. 괜찮아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만 짠 게 아니었습니다. 반찬도 유난히 짰습니다. 시아는 참고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칼칼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소금을 더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아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을 재우고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 안에는 엄마 사진과 낡은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 선생님이 준 서류도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시아는 유품 상자를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는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세린은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가 자리에 없는 걸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린은 잠시 후 복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시아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린 언니가 왜 저러는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과 방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방에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에 먹은 짠 음식 때문에 속이 안 좋았습니다. 도우미가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가씨 식사하세요.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가 죽을 받았습니다. 죽을 먹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죽도 유난히 짰습니다. 시아는 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시아가 도우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드세요. 도우미가 죽을 두고 나갔습니다. 시아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는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쌍둥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아가 막 눈을 감으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걷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시아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아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와 옷장 쪽으로 갔습니다. 옷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는 살짝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린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품 상자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세린은 유품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시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까지 가기도 전에 세린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시아는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유품 상자가 없어졌습니다. 엄마 사진과 은정 선생님이 준 서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안 돼.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세린의 방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경호팀장 진무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진무성이 물었습니다. 저기 제 물건을. 시아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진무성이 막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시아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엄마 유품이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명숙의 악행을 증명할 서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품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아는 용기를 내서 세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시아예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세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세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제 물건 못 봤어요? 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 엄마 유품 상자요. 세리는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어젯밤에. 시아가 말하려는데 세린이 가로막았습니다. 뭐 네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지금.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명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숙이 물었습니다. 이모 시아가 저한테 도둑질했대요. 세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숙이 시아를 쏘아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네가 뭘 잃어버렸는데. 명숙이 다그쳤습니다. 엄마 유품이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네가 잘 간수하지 그랬어.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호팀장 진무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진무성이 물었습니다. 시아가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방을 뒤지려고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무성이 시아를 막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시아는 억울했지만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세린의 방에서는 명숙과 세린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세린아. 명숙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들었는데? 세린이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 사진과 낡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류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인 거절자 오명숙. 이모 이게 뭐예요? 세린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명숙이 서류를 빼앗아 찢었습니다. 이건 없었던 거야. 명숙은 찢어진 서류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 상자는 어디다 숨겨? 명숙이 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시아가 절대 못 찾게. 알겠어요, 이모. 세린이 상자를 자기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어가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인규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서인규는 시아를 찾았습니다. 시아가 왜 안 내려오지? 서인규가 물었습니다. 아픈가 봐요.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밥도 잘 안 먹더라고요. 서인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올라가 봐야겠어. 그냥 두세요. 명숙이 말렸습니다. 사춘기 애들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서인규는 식사 후 시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아야, 나 할아버지다.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인규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녁도 안 먹었니? 서인규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인규는 시아 옆에 섰습니다. 무슨 걱정 있니? 서인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유품이 사라진 것도 세린이 가져간 것도.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시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인규는 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네, 할아버지. 서인규가 방을 나간 후 시아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시아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는 유품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매일 시아 앞에서 친절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시아가 먹는 음식에 소금을 더 넣거나 도우미들에게 시아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시아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낸대요. 세린이 도우미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그래요. 도우미들은 시아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시아는 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과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유리가 갑자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서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가 안아주었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또 열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안 돼 또. 시아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보건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밤마다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는 복도로 나가 도우미를 찾았습니다. 저기요. 시아가 불렀습니다. 도우미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동생이 열이 나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우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우미가 명숙을 찾아갔습니다. 시아는 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도우미가 돌아왔습니다. 부인께서 약 드리래요. 도우미가 해열제를 건넸습니다. 그냥 먹이고 재우래요. 그럼 안 돼요.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더 심해졌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도우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는 명숙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시아예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동생이 많이 아파요. 시아가 애원했습니다. 병원에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아.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어떡해. 회장님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하지만 동생이 정말 위험해요. 시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약 먹이고 자라고. 명숙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시아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동생 좀 살려주세요. 시끄러워.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손 치워. 그때 복도 끝에서 경호팀장 진무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진무성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말을 안 들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방으로 데려가. 진무성이 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무성은 시아를 끌고 갔습니다.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동생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서유리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한이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무능해서.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서유리의 열은 더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아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유리는 숨을 가빠게 쉬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시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배수관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내려갔던 그 배수관이었습니다. 시아는 서유리를 포대기에 묶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손으로 배수관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수관이 삐걱거렸습니다. 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습니다. 땀이 나서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시아는 다시 위로 올라가 서한이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두 아이를 안고 업은 채 뒷담장으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넘었던 그 담장이었습니다. 시아는 온 힘을 다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손이 베이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는 걸어서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트럭이었습니다. 시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박봉식이 내렸습니다. 아가씨.
박봉식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동생이 또 아파요.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박봉식은 서유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박봉식이 트럭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안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보건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가씨 또 도망쳐 나온 거예요. 박봉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박봉식이 위로했습니다. 10분 후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박봉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또 왔어요. 불이 켜지고 은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또 오셨어요. 은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이 재빨리 서유리를 살펴봤습니다.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40도가 넘었어요. 은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 가야 해요. 하지만 시아가 말했습니다. 저희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박봉식이 말했습니다. 트럭이라도 있잖아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가요. 은정이 응급 가방을 챙겼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트럭 안에서 은정이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능숙하게 바늘을 꽂았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은정이 서유리에게 말했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은정이 서유리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 환자예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유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와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폐렴 증세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해요. 시아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폐렴이요. 박봉식이 시아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치료하면 나아요. 박봉식이 위로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유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아는 유리창 너머로 서유리를 봤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줄과 산소 마스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시아가 울었습니다.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은정이 시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조사해봤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일을요. 뭘 조사했어요? 병원 기록을 더 찾아봤어요. 은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15년 전 기록이에요. 은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혜수 씨가 병원에 오셨을 때요. 보증인이 필요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네. 그 보증인 거절을 누가 했는지 확인했어요. 은정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명숙 씨가 직접 병원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절대 치료하지 말라고 했대요. 시아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직접 전화까지 했어요. 그럼 정말 일부러. 네, 일부러 치료를 막은 거예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시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서류 제가 가져가도 돼요? 시아가 물었습니다. 그러려고 복사해 왔어요. 은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시아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네.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아기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치료했어요. 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박봉식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택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눈치챌 거예요.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한이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서유리는 병원에서 치료받고요. 감사합니다. 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봉식의 트럭을 타고 다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뒷담장에 도착해서 시아는 내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시아가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들어가요. 박봉식이 말했습니다. 시아는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수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시아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상처를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서류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시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이 스르르 잠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늦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시아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서한이가 없었습니다. 서한이. 시아가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우미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도우미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래층에서 분유 먹이고 있어요. 도우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기는 어디 있어요? 도우미가 물었습니다. 시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 그게 쌍둥이인데 한 명만 있네요. 도우미가 의아해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우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이요? 언제요? 어젯밤에요. 부인께서 아세요? 도우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실 거예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도우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나겠어요. 도우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아는 서류를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명숙과 세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린이 서한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기 예쁘죠?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는 다가가 서한이를 받으려 했습니다. 제가 안을게요. 괜찮아, 내가 안고 있을게. 세린이 서한이를 꼭 안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기는 어디 있어? 명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라고?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동생이 너무 아팠어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폐렴이래요. 명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시립병원이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당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이죠. 명숙이 말했습니다. 거기 입원한 아기 있죠. 당장 퇴원 준비하세요. 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치료 중이에요. 시끄러워. 명숙이 손으로 시아를 막았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 짐 싸. 명숙이 시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 집에서 나가. 시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명숙이 비웃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병원 가고 언론에 알려지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동생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시아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명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인규가 회사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인규가 물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명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시아가 아기를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서인규는 시아를 봤습니다.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유리가 폐렴이래요. 서인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폐렴이라고. 내 어젯밤에 너무 아파서. 시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서인규는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왜 도와주지 않았소? 저도 몰랐어요. 명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아가 말도 안 했잖아요. 저 말했어요. 시아가 소리쳤습니다. 어제 문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도우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시아 아가씨가 정말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봤어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뭘 봤다고? 부인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도우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지 말라고요. 서인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말이요. 서인규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언론 때문에. 언론이 아이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요. 서인규가 화를 냈습니다. 명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인규는 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구나. 서인규가 시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처 몰랐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아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인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서인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인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서인규가 물었습니다. 보건소 선생님이 주셨어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병원 기록이요. 서인규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보증인 거절자 오명숙.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했소. 서인규가 명숙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명숙이 부인했습니다.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 아니에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이에요. 15년 전 기록이요. 서인규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수가 병원 못 간 이유가 이거였구나. 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요. 명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만하시오. 서인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세린이 명숙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모는 그럴 분이 아니에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시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닥쳐. 서인규가 세린을 쏘아봤습니다.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세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인규는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진무성. 예, 회장님. 진무성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 불러. 서인규가 명령했습니다. 이 서류 진위 확인해. 알겠습니다. 진무성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병원 기록 전부 찾아. 명숙 씨 관련된 거다. 예. 진무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명숙이 애원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소. 서인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일단 당신 방으로 가시오. 결과 나올 때까지. 명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린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서인규와 시아만 남았습니다. 서인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시아야.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시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서인규는 시아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한테라도 잘해주고 싶었는데. 서인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시아가 서인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법무팀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15년 전 병원 기록이 맞습니다.
오명숙 씨가 직접 병원에 전화했고요. 윤혜수 씨 치료를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인규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통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세린 씨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린이도. 서인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최근 시 아가씨 물건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다. CCTV에 찍혔습니다.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세린이 시아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품 상자를 들고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서인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둘 다 불러. 서인규가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명숙과 세린이 내려왔습니다. 둘 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명숙이 불렀습니다. 입 닫히시오. 서인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소. 당신이 해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요. 명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세린. 서인규가 세린을 봤습니다. 네가 시아 물건을 훔쳤지.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품 상자 어디 있어? 서인규가 다그쳤습니다. 세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방에요. 당장 가져와. 세린은 2층으로 올라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시아는 상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유품이었습니다. 이제 짐 싸시오. 서인규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둘 다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시오. 여보 제발. 명숙이 무릎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서인규가 돌아섰습니다. 내 딸 목숨을 빼앗은 사람한테 무슨 용서가 있겠소. 명숙과 세린은 울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싸러 간 것이었습니다. 서인규는 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거라.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다.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명숙과 세린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검은 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시아는 창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시아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아셨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명숙과 세린이 정말 떠난 걸까요? 시아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시아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함께 하자고 하세요. 시아는 서한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에는 서인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죽과 반찬, 과일과 우유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아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잤느냐? 서인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시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우미가 서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봐야겠다.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서율이 보러 가자. 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내 증손주인데 당연하지. 서인규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아는 서한이를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인규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시아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제가 할아버지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인규가 시아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소중한 손주야. 폐가 무슨 폐냐? 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 두 분까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유리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얼굴빛이 좋아 보였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해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서인규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시아야, 이제 너희 정식으로 가족 만들 거다. 네. 호적에 올리고 법적으로도 내 손주로 만들 거야. 시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당연하지. 서인규가 웃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못 받은 거라도 너희는 받아야지. 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며칠 후였습니다. 서인규는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시아와 쌍둥이들 호적 정리 시작하십시오. 서인규가 지시했습니다. 정식으로 제 손주로 입적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하십시오.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법무팀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유리가 퇴원했습니다. 시아는 병원에서 서유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웃는 서유리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시아가 서유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우미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가씨 축하드려요. 아기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도우미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정 선생님과 박봉식 아저씨가 저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서인규가 직접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없었으면 손주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서인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은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니십니다.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네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아가씨,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박봉식이 말했습니다. 네, 아저씨. 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인규는 시아를 불렀습니다. 시아야, 잠깐 서재로 오너라.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인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게 주고 싶구나. 서인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빛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 20살 때 주려고 준비했던 거다. 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준 게 한이 돼서 그대로 간직했는데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시아는 시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받아도 돼요. 그럼. 서인규가 시계를 시아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가족 지키는 사람이 되렴. 네, 할아버지. 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큰 호텔 회견장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서인규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시아도 옆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이 아이가 제 소중한 손녀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5년 전 제 딸을 잃었습니다. 서인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을 정식 상속자로 키우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따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서인규가 대답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시아는 서인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괜찮다, 내가 있잖니. 서인규가 시아 손을 토닥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우미들이 모두 모여 박수를 쳤습니다. 아가씨 축하드려요.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셨네요. 시아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봤죠? 시아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가 받았어야 할 시계예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엄마 목까지 잘 살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쌍둥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시아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아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는 서인규와 함께 법무 사무실에 갔습니다. 호적 정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인규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이제 시아와 쌍둥이들은 정식으로 제 손주입니다.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시아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 시아가 불렀습니다. 응. 정말 감사해요. 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고맙니까? 서인규가 시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니.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니 도우미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도우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아가씨시네요. 한 도우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시아는 서한이와 서유리를 옆에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아이들 잘 키울게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서인규가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인규는 시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시아야, 내게 보여줄 게 있다. 뭔데요, 할아버지? 서인규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내 엄마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앨범을 펼치자 어린 엄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유치원 때 사진, 초등학교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뻤네요. 시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참 예쁜 아이였지. 서인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엄격하게 키웠어.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서인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는 가난하다고 반대했지.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과 집을 나간 거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어. 서인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을 찾았지만 못 찾았어. 시아는 서인규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너희가 있구나. 서인규가 시아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다시 가족을 선물해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택 곳곳이 새롭게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와 쌍둥이들 방도 다시 꾸몄습니다. 예쁜 벽지와 새 가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시아가 감탄했습니다. 아기 침대도 2개로 늘었습니다. 서유리와 서한이가 각자 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아 옷도 예쁜 옷들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마음껏 입어라.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시아는 옷들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옷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은정 선생님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 건강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 정말 건강해졌네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보여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동생들 못 살렸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가씨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서인규도 은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건강 좀 봐주십시오. 그럼요, 기꺼이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봉식 아저씨도 저택에 초대되었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시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박봉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 제가 다 기뻐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네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가씨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생들 잘 키우고 싶어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학교도 보내주마. 정말요, 할아버지.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은정과 박봉식이 돌아갔습니다. 또 놀러 오세요. 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요, 꼭 올게요.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아가 잘 자요. 시아가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시아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봤죠? 시아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목까지 제가 잘 살게요. 시아가 약속했습니다. 동생들도 잘 키우고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대답했습니다. 서인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잤구나.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이거 4개 주려고.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내 엄마 거였어. 서인규가 설명했습니다. 20살 때 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너한테 주고 싶구나. 시아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도 돼요. 그럼 네가 받아야지. 서인규가 목걸이를 시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예쁘다. 서인규가 웃었습니다. 내 엄마 닮았어. 시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천만에. 서인규가 시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푹 쉬어라. 네, 할아버지. 서인규가 방을 나갔습니다. 시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목시계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아졌어요.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쌍둥이들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안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와서 시아를 안아주는 꿈이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엄마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시아는 꿈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아는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쌍둥이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특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의 돌잔치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해요? 시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어때? 서인규가 웃었습니다. 내 증손주들 돌잔치인데 크게 해야지. 정원에는 하얀 천막이 쳐졌습니다. 테이블마다 예쁜 꽃들이 놓였습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는 일찍 일어나 쌍둥이들을 씻겼습니다. 오늘 너희가 주인공이야. 시아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혔습니다. 서유리는 파란색 한복을, 서한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도우미들이 감탄했습니다. 시아도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선생님과 박봉식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예쁘네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기들도 너무 귀여워요. 감사해요, 선생님. 시아가 인사했습니다. 서인규의 회사 사람들도 왔습니다. 친척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모두 쌍둥이들을 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손주들 정말 복스럽게 생겼네요. 그렇죠. 서인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등이 있었습니다. 자, 서유리부터 해볼까? 서인규가 말했습니다. 시아가 서유리를 상 앞에 앉혔습니다. 서유리는 두리번거리다가 책을 잡았습니다. 오, 공부를 잘하겠네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은 서한이 차례였습니다. 서한이는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 가수가 되려나 봐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아 아가씨 정말 대단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이렇게 잘 키웠잖아요. 아니에요. 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천만에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분수에서는 물이 시원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을 안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서인규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아가 불렀습니다. 응. 정말 감사해요. 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냐? 서인규가 시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서인규가 웃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아가 인사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우미들이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시아는 아이들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우리 아가들. 시아가 속삭였습니다. 시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천막은 이미 걷어졌고 테이블들도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꽃들은 그대로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봤죠? 시아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생들 돌잔치 했어요. 엄마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인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내게 주려고. 서인규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시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 쓴 편지야. 서인규가 설명했습니다. 나한테 보낸 편지였는데 차마 읽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지.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이 집을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꼭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딸 해수올림. 시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서인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해수를 사랑했어. 그런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시아가 말했습니다. 저 열심히 살게요. 엄마 못 가지요. 그래, 그렇게 해주렴. 서인규가 시아를 안았습니다.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시아는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서인규도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에는 제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서인규가 대답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그리고 동생들도 잘 키우고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정원 끝까지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서인규가 시아 손을 잡았습니다. 쌍둥이들도 유모차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습니다. 시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요. 시아가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목의 금빛 시계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목의 목걸이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모두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시아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동생들과 함께,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원에는 평화로운 오후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쌍둥이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을, 이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는 쌍둥이들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서인규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시아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